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대장동 버스 같이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여를 했다가요. 지금 이제 방송 때문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윤상현 의원께서 이제 와주셨는데, 야, 정말 참 저는 답답했던 게 풀리는 것 같아요. 원래 윤상현 의원이 뭐 평소에 뭐 기회주의자다, 뭐 모두한테 친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막 나왔잖아요. 저는 그동안의 그런 프레임들 한순간에 다 깨트려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속 시원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이게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상징적인, 그것도 그 인천에서, 수도권 인천에서 5선을 했으면 이분은요, 그냥 민주당, 국민의힘 그걸 초월한 분입니다. 그리고 의리파예요, 확실한 건. 한번 볼게요. 숨막히는 제도권을 떠나서 저 윤상현 광야로, 광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의로운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정하고 나왔습니다. 우선 저 윤상현 사죄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배출하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속초안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또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못 막아낸 것처럼 저 국회 모두한 세력에 의해 무기력하게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 주십시오. 저 윤상현 먼저 존귀하신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맞죠. 국민의힘 사과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뽑아주고 국민의힘을 뽑아준 그 지지자들한테 사과해야죠. 윤상현 의원만 할 게 아니에요. 윤상현 의원은 이미 충분한 역할 했어요. 나머지 침묵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지자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지지자들께 사과드린다. 어쩜 참 우리 지지자들이 바라던 그 사과를 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그 48%의 국민들의 마음만 다시 돌려놓은다면 우리는 다음번 정권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때는 지지율 10%대까지 떨어졌지만 결국 그 광우뻥이라는 게 다 진실이 이제 팩트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한 것처럼 오늘 윤상현 의원의 이 사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의 결집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요, 대한민국 미래 탄핵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후손들을 탄핵하는 것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름, 내자를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 전 우리가 무기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당하고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세상을 보았습니까? 탄핵 이후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세상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독재화됐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위에 청와대, 건국부가 있어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가 있는 국회 현장에서도 각종 악법을 마음대로 통과시켰고, 심지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선거법을 일방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경제는 어땠습니까?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습니다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시켜갔습니다.
자영업자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을 더 못 사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서울을 오히려 등지고 다 지방으로 내몰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1800조, 그리고 국가채무 1000조, 한마디로 대한민국 빚 전성시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대한민국 외교 안보 어땠습니까? 한국과 미국 관계, 한국과 일본 관계, 정말로 상상을 넘선 최악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를 보면은 정말로 헌정사상 이렇게 비굴한 굴욕적인 외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님의 연설을 들으니까요. 이게 그 기운이 빠지다가도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의 연설은요. 기가 있다가도 들으면 기가 빠지는 연설이 있고 반대로 기운이 없다가도 기가 생기는 연설이 있는데 이래서 윤상현 의원이 선거를 5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인천에 혼자만 5선을 했고요. 민주당도 이렇게는 안 돼요. 그것도 다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때부터 해서 심지어 무소속으로 2번이나. 제가 저 윤상현 의원을 왜 좋아하냐면 저 그 남영희 있잖아요. 남영희 요즘 TV에서 맨날 진짜 저 남영희 후보를 2번이나 꺾어냈는데 그것도 꺾어낼 때요. 그냥 이기면 재미없습니다. 100표 차이, 200표 차이로 2번이나 이겼어요. 저 남영희 민주당 후보를 윤상현 의원이요. 무소속으로도 이기고 국민의힘으로도 이기고 그래서 2번이나 저 남영희 후보를 국회의원 안 만들고 우리 인천 지역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수도권에서 중심을 잡으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참 감동받았던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니 갑자기 윤상현 의원이 사과한다 해가지고 아니 왜 사과를 하시나 알고 봤더니 지지자들한테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탄핵을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과는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과였는데 오늘 정말로 잘해주셨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힘 전체가요. 국민 지지자들한테 사과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을 시키냐. 한 번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는요. 인내심 강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두 광화문으로 나오자. 뭐 여기서 채팅창에서는 왜 누군 안 나오냐, 쟤는 안 나오냐.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나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힘 실어주면 다른 의원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온 분이 일단 오늘로서는 윤상현, 김민전, 그리고 이미자 의원, 그리고 이제 당협위원장, 이상규 위원장, 원영석 변호사 등등등등 정말 이 개인력 자격으로서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정말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린 이런 분들 그냥 칭찬하면 돼요. 누가 왔니 안 왔니 이걸 우리가 공격할 게 아니라 온 사람들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로 나가니까 이렇게 지지받는구나 나오는 거예요. 야, 오늘 진짜 저도 가면서 너무 추웠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춥거든요. 근데 이 인파 속으로 끼니까 안 추워요. 왜냐면 다 열기가 나고 그리고 바람을 같이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춥더라고요. 반대로 저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태극기 막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제가 참 이제 매번 감탄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 전략 너무 잘 세운 겁니다. 우리가 이 태극기랑 성조기를 선점했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번에 전략이 좋은 게 뭐였냐면 광화문을 선점했고 저들은 분열됐어요. 여의도랑 광화문이 분열돼서 따로 집회를 둘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파가 안 모여요. 무조건 광화문은 우파 이렇게 딱 선점을 하니까 뭉치죠. 그리고 두 번째가 태극기랑 성조기를 우리가 선점을 하니까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태극기 세력이라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저 민주당이 태극기를 선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친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았을 건데 태극기와 성조기를 선점한 거 정말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요. 아니 이거 한덕수 탄핵했으면 안 됐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끝냈어야 됐는데 왜 한덕수를 탄핵시켰냐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광화문으로 모여라 라고 했는데 300명도 안 모였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모이라니까 이렇게 왔다고요. 여론이 달라지고요. 특히 저 지금 4050
여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설득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시절부터 해서 아주 편향적인 그 한총련 세대, 여기는 우리가 설득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2030은 이 계엄 선포가요,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로 이어진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30대니까 제 청년들 여론은 제가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번에 우리 2030 그리고 우리가 중장년층이 같이 모여가지고 저 개딸들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격파를 시켜봅시다.